네,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가 보통 주변에 많은 분들이 멘탈 디지즈를 가지고 있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멘탈 디지즈를 가진 분들은 엄청난 심적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극복시키기 위해서는 주변의 가족들의 말, 행동 상당히 중요하죠. 그와 동시에 이 본인들, 이 멘탈 디지즈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쉽진 않지만 본인들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을 계속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 멘탈 디지즈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감과 자신감 그리고 자존심 이런 것들과 비교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동영상에서는 자존감과 자신감, 자존심 이런 것들의 차이를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자존감을 회복해야지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과 같은 이 멘탈 디지즈를 극복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파운데이션, 기초를 다질 수가 있다. 이 자존감이 없이는 이런 어떤 멘탈 디지즈를 극복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아무리 약물 치료, 심리 치료를 받는다 손치더라도 스스로의 자존감을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자존감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런 멘탈 디지즈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이 자존감은 나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가짐이다. 나 스스로 존중하고, 나 스스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마음가짐이 바로 자존감이죠. 많은 분들이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존감은 사실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기 자존감을 막 키우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몰랐던 부분을 알면서 자존감은 높이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다. 나에게 있는 이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자존감을 높이기보다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자존감의 중요한 것이 바로 타인과 본인 스스로가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을 높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에서 본인의 스스로에서도 이 자존감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자존감을 높이는 것, 회복하는 것,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마음가짐에서는 이 자존감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높이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은 나에게 주어졌는 이 자존감을 회복을 하겠다,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겠다라는 마인드를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 본인의 어떤 마음가짐, 행동 이런 것들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첫 번째,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첫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많이 베풀어라. 그러면 손해보잖아. 여기서 손해는 손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에게 내가 베풀었을 때 손해를 보게 되고 그 손해보는 게 싫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손해는 저축 적금 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에게 다시 운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 운은 나중에 큰 혜택을 저한테 줄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베풀 때 멈칫하는 것이 내가 조금 손해 본다. 내가 손해 보는 게 싫다. 근데 그 손해는 저축 들었다, 적금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손해를 보지만 베풀었을 때 그 복은 나중에 돌아온다. 난 지금 저축을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람들에게 쉽게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택도 아닌 사람한테 돈을 막 빌려주고 뭐 이런 것들은 잘못된 행동이죠. 여기서 베풀라는 것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나한테 좀 더 해꾸지를 했고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 That's okay. It's okay. 베풀겠다. 나는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베풀겠다. 내가 심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베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가 내 마음을 헛했을 때도 괜찮아. 스스로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베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근데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리스닝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아, 이 사람의 상황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되어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역지사지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귀를 듣고 그냥 리스닝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것이 바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대로 한번 볼까요? 주변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많이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역지사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 사람 말을 귀 기울여 주게 되면 많이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베풀게 되면 이런 감정을 사랑하는 마음을 존중하는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베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서서히 스며들게 되죠. 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를 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 줬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고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고 나에게 상처되는 행동을 했다. 그럴 때 어떡하느냐? 그때는 그냥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왜냐?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따뜻하게 말을 들어주었고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에게 허탄 말을 했고 행동을 했다면 내가 엄청 손해봤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 나는 지금 저축을 들었다. 나는 나중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적금을 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말을 잘 들어주었고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가 흥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뭐죠? 자존심이죠. 자존심. 자존심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자존감은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잘 들어주고 베풀어는 고까지죠. 고까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건지, 나를 다시 헛할 건지, 나쁜 말을 하는지, 나쁜 행동을 하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거야. 그리고 상대방에게 말을 잘 들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 상대방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 거야. 고까지만 해서 고까지만. 왜냐? 고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대를 하게 되면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손해가 손해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상대방에게 내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을 베푸게 되면 그 자체로 내 스스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만큼 따라줘야 되고 그만큼 나에게 존중해야 되고 그만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된다는 기대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게 되면 상대방의 행동 말에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 거기까지 더 이상은 기대하지 마세요. 베푸는 만큼 나에게 베푸는 사람은 10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00명에게 베풀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중해준다. 그거는 엄청난 욕심입니다. 0.1%. 그래서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내가 베푸는 것이고 이 베푸는 것은 적금 드는 것과 같다. 나중에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든 존중해주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베풀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성인군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이 사람에게 내 사랑을 베푸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 사람을 위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이 베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본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된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형체는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일이라든가 어떤 현상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다쳤을 때, 아, 난 정말 재수 없어서 다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 천만 다행이다. 이 정도 다쳐서 정말 다행이다. 더 크게 다칠 뻔했는 것을 이렇게 다쳐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자, 본인 스스로 한번 얘기하는 것을 녹음해 보세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내가 보는 각도가 부정적인 각도로 고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금씩 조금씩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야 되고 내가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강력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고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들고 갑자기 나 혼자인 생각이 들고 갑자기 나만 공격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 그것을 강하게 거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거부를 해야 되냐?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귀를 손으로 귀를 막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귀를 손으로 막고 크게 소리를 하면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1분만 해보죠. 1분간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부정적인 생각, 답답한 생각, 우울한 생각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귀를 막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그 생각들이 스탑 딱 1분만 해보세요. 스탑워치를 딱 켜서 1분간만 그 액션을 취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려다가 멈칫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잠시 블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거부하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물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 나와 계속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재력, 권력, 명예 이런 것들에서 다른 사람과 계속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데 그 비교를 하면 할수록 자존감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재력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엄청나게 좋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좋겠다 하고 끝내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비교를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비교를 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를 하고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나 스스로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낮추거나 내 자신을 아프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분들이 보면 완벽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완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 말을 자주 내세워야 됩니다. 되새기면서 완벽할 필요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다. 자, 스스로의 틀이죠. 완벽주의자는 스스로의 틀입니다. 그 스스로의 틀에서 갇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지내게 되면 다른 사람과 마찰이 생기고 본인 스스로도 너무나도 피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완벽할 필요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다. 나는 내 자신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을 바꾸는 데 대해서 완벽주의자, 완벽해지고 싶어, 완벽해야 돼라는 어떤 그런 것은 자기 자신을 한 평, 두 평의 작은 공간에 가두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다라고 본인이 느끼게 되면 자유로워집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자유롭고 훨씬 더 긍정적이고 훨씬 더 활동적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외모를 가꾸어라.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화장, 그 다음에 어떤 옷, 그런 것들의 외모를 가꾸세요. 외모를 가꾸느냐 안 가꾸느냐, 외모를 가꾼다고 해서 명품을 이렇게 막 차라는 얘기가 아니라 헤어스타일도 단정히 하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자신의 외모를 좋은 옷을, 뭐 비싼 옷이 아니라도 단정한 옷을 입으면서 자기 자신을 가꾸고 좀 더 밝은 색으로 자기 자신을 가꾸게 되면 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자, 우리는 거울을 봤을 때 내 얼굴이 우중충하다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울에 내 모습이 환하게 보였을 때, 주름도 작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고 내 자신을 참 사랑해 주게끔 될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가꾸는 거. 외모를 가꾸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인입니다. 자, 오늘 한번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화장도 해보고 그리고 옷도 한번 바꿔보세요. 자, 외모를 그렇게 바꾸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사랑하고 본인 스스로 존중해주는 첫 번째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이것이 사실 외모를 가꾸는 것과 일맥상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은 단순하게 어떤 뭐 다이어트를 고 근육질을 늘리는 어떤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하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죠. 그런 세로토닌 분비에 의해서 훨씬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할 때, 운동을 할 때, 나는 지금 이 근육을 늘려야 돼, 폐활량을 늘려야 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난 지금 이 운동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 세로토닌을 분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밝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간단하게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를 해봐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라도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한번 성취를 해보세요. 그런 성취감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게 되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큰 목표를 세우지 않고 아주 작은 것부터 설정을 하고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면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항상 도움이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저는 감사하라는 말을 이 동영상 초창기에 많이 녹음을 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죠. 사소한 상대방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다음 내 스스로도 자존감이 무너져서 우울해지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보게 되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가꾸게 되고 남에게 더 베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과 같은 이런 멘탈 디지즈를 가진 분들이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10가지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은 나는 고귀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매일 아침 자기 전에 10번씩만 외쳐보세요. 나는 고귀한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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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정말 고귀한 존재이다. 이렇게 아침 자기 전에 10번씩 외쳐보면 나 스스로 나 정말 고귀한 존재이다. 나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세상에 빛과 소음 같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나는 정말 고귀한 존재이다. 라고 10번씩만 아침 자기 전에 외쳐보세요. 그리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10번씩 외치게 되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서서히 스며들게 됩니다. 그런 감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목소리로 외치게 되면 이 뼛속 깊이 스며들게 되는 거죠. 감사한 마음과 스스로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렇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행동도 달라지게 되고 본인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 스스로 나는 정말 고귀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10가지의 그런 어떤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계속 생각하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의 생활을 하게 되면 타인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게 우호적이고 본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다. 이 자존감 회복이 이런 멘탈 디지즈 극복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할 때 타인에게 우호적이라. 타인에게 내가 우호적이었는데도 타인은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난 엄청난 손해를 받습니다. 내가 본인 스스로가 타인에게 우호적이고 타인의 말을 들어주고 타인에게 좋은 감정을 베풀고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까지만 생각하세요. 그 다음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내가 기분이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존중해주면 끝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똑같이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뭐 우울해질 필요 없고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타인에게 우호적인 것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타인에게 우호적인 것은 나 자신을 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인에게 좋은 말을 하고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고 존중해 주는 마음은 이건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스스로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타인에게 우호적이면 본인에겐 더 존중하고 본인은 스스로 더 사랑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이만큼 사랑을 베푸는데 내 스스로 더 사랑을 베푸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타인에게 우호적이고 본인에게 더 존중하고 본인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죠. 이게 계속 연습을 하고 프랙티스를 계속 해야 됩니다. 자기 전에 나는 고귀한 존재라고 매일 외치면서 자기 자신의 무너져 있는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중요한 단계이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이런 어떤 멘탈 디지즈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음을 마치겠습니다.